부패한 12세기 영국에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빈 후드, 일명 영국의 홍길동이죠. 그가 도적이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훌륭한 궁수였던 로빈 후드. 당시 영국 사자왕은 프랑스와 십자군 전쟁 중이었고 로빈 역시 이 전쟁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조강지처를 뒤로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망나니 동생 존이 있었습니다. 적국의 여자와 동침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어머니. 하지만 아들은 혼인을 무효로 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주인공 로빈 후드는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자왕을 죽이기 위해 존의 친구 고프리를 첩자로 섭외합니다. 그러나 사자왕은 전투 중에 죽고 로빈도 운 좋게 빠져나오게 되죠. 이 사실은 고프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왕의 왕관을 가져가는 기사일생을 모조리 죽인 고프리. 로빈 후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우연히 왕관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죽어가던 왕의 기사 로버트는 자신의 아버지 월터에게 칼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로빈은 그의 부탁을 수락하죠. 그는 왕의 기사 행세를 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시각 영국, 농민들은 전쟁 때문에 쥐어짜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이에 분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죽은 기사 로버트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오랜 시간 소식이 끊어지자 그녀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한편 그녀의 남편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로빈. 그는 왕의 기사들로 속이고 영국행 배에 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죽은 왕의 어머니 모우에게 사자의 왕의 죽음을 알리죠. 그렇게 사자왕의 동생 존은 그를 대신하여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로빈은 새로운 왕에게 죽은 기사를 사칭해 소개하는데요. 그를 본 고프리는 자신이 로버트를 죽인 것을 목격한 로빈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죠. 한편 왕 위에 오른 존은 힘든 백성들을 더 쥐어짜려고 합니다. 그러자 고프리는 자신이 세금을 직접 걷어오겠다고 나서는데요. 왕은 어머니와 충신들의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죠. 한편 노팅엄에 도착한 로빈은 로버트의 아내 마리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도 의연한 모습이었죠. 로빈은 로버트의 죽음을 월터에게 전하고 아들의 죽음에 월터는 잠시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빈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죠. 그리고 저녁 식사, 월터는 로비에게 로버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땅을 물려받을 남자가 없으면 마리온이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죠. 로빈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마리온 역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로버트가 전쟁터에 나간 지 10년 차라 사람들도 그럭저럭 넘어간 듯한데요. 그래도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리온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떠나죠.
로빈은 마리온이 마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박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 사이 오랜 시간 추근거린 행정관이 있었는데요. 마리온은 그에게 로빈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로빈은 마리온을 대신해 그에게 한 방 먹여줍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국민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세금 행렬을 덮치기도 하죠. 그 사실을 안 마리온, 로빈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 첩자지를 톡톡히 수행하는 고프리. 어찌나 부지런한지 그 와중에 세금 걷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이며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기 시작한 고프리.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전수상 마샬은 모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고프리의 정체를 알게 된 존도 격분하죠. 한편 고프리는 벌써 노팅엄까지 도달하고 그 시각 로빈은 산도적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먹을 것이 없어 탈출을 감행한 마을의 아이들. 다행히 마리온은 이미 이 아이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Hello, Marion. I don't know who you're fighting, son. It's not me. I'm not your enemy. 로빈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으로 돌아가죠. 고프리는 자신이 놓쳤던 로빈이 노팅엄에서 로버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팅엄을 불태우기로 결심하고 프랑스군에게 쳐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에서는 한창 파티가 진행 중인데요. 춤을 추는 로빈과 마리온 사이에는 어쩐지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월터는 왕이 프랑스와 전쟁에 대비해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월터는 로빈에게 이를 전달해 주는데요. 사실 월터는 로빈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빈의 아버지는 국민의 자유권을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했었죠. 월터는 아버지가 쓴 권리 헌장을 로빈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으라며 그를 왕에게 보내죠. 한편 왕과 그의 곁에 모인 귀족들은 왕에게 질려 있으면서도 프랑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로빈의 아버지가 쓴 헌장에 동의한 사람들이었죠. I have marched from France to Palestine and back. 왕을 찾아간 로빈은 그에게 권리 헌장에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If your majesty were to offer justice. 프랑스군이 코앞에 온 상황. 왕은 권리 헌장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 귀족들은 흔쾌히 싸우기로 결정하죠. A charter will be written. 그 시각 노팅엄을 치러 온 고프리의 병사들. 고프리는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며 월터를 도발하고 죽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로빈은 숲속 도적 친구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리오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모두들 전투를 준비해야 할 때 마리온과 로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로빈은 전투를 위해 떠납니다. 과연 로빈은 고프리를 무찌르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프리의 신호를 받고 해안에 상륙하는 프랑스군. 동시에 로빈을 비롯한 왕의 군대도 해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마리온도 숲속의 아이들을 이끌고 해안가에 등장했죠. 고프리와 접전을 벌이던 로빈은 죽을 위기에 빠지지만 도망치는 그를 활로 쏴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전투는 프랑스군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왕은 약속을 어기고
로빈을 사형시키겠다고 선언하죠. 이제 로빈은 마리온과 함께 숲속의 아이들과 존왕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의로운 도둑이 탄생하기까지 영화 로빈후드입니다.